안녕하세요, 총장님.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강남 오산 우리 몽골리아 탑센터 우리 사장님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지금 이제 대구 내려와 있어요. 대구 이제 방금 이제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또 뵙게 됐는데 날씨가 또 많이 풀렸죠. 많이 풀렸고 또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좀 있으면 이제 봄이 또 올 것 같습니다. 아, 예, 오늘은 제가 성공의 길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애터미 사업 한지 지금 이제 횟수로 한 8년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이제 가이드북도 이렇게 그 좀 적어가 이제 가이드북도 이렇게 집필하고 해가지고 좀 정리를 했지만 제가 이제 오늘 우리 사장님들께 말씀드리는 요 부분들이 딱 그 핵심적인 거. 그리고 이제 혹시 또 이제 몽골리아 우리 사장님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초창기잖아요. 이 초창기 때 정말 뭘 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이렇게 좀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신문지상에서 이렇게 보셨을지도 모르는데 포도나무 한 그루예요. 보통 이제 100송이 정도가 이렇게 송이가 나오는데 여기 희성농장, 고창에 있는 희성농장의 도덕현 씨가 운영하는 이 희성농장에는 한 그루에 4,500송이가 열리는 나무가 있답니다. 이 나무 외에도 뭐 2,000송이 나무, 1,000송이 나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나무 한 그루에 우리가 보면 이제 포도밭 같은 데 보면 포도나무가 여러 개 심겨져 있잖아요. 여기는 그게 아니고 한 그루에 4,500송이가 이렇게 열려 있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럼 이제 이걸 정말 이게 제가 보니까 이제 하나의 뿌리에서 이렇게 많은 네트워크가 형성됐다고 저는 이제 상상을 해 본다 그러면은 이 도덕현 우리 이 농장주께서는 정말 이 네트워크의 달인이신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백성욱 총장님이나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이 이 농장주처럼 어떻게 하면은 한 라인을 이렇게 많이 키울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다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덕현 씨가 이제 이 나무를 어떻게 키우느냐 봤더니 한 1m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보통 물을 주면은 뿌리에다 바로 뿌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한 1m 정도 떨어져서 물을 주면은 그 뿌리가 그 물을 이렇게 먹으려고 뿌리를 더 뻗는답니다. 그리고 시들시들해지면 더 멀리 준대요.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은 좀 경쟁력 있게 이렇게 힘을 쓰라고. 그리고 이게 내가 안 갖다 주고 네가 알아서 먹어야 된다. 이런 어떤 교육을 시켰답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포도나무하고 포도나무가 어떻게 하면은 튼튼하게 자라는지에 대해서 이분은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포도나무를 이렇게 포도나무에다가 이쑤시개를 이렇게 탁 이렇게 쑤시면은 보통 포도 알이 탁 터진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이 포도 알은 4,500송이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탱글탱글 해가지고 이 이쑤시개를 쑤셔도 안 터진대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이분께서 운영하는 그 농장에 가면요. 플랜카드가 이렇게 있어요. 플랜카드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런 플랜카드가 이제 여러 군데 있는데 작물을 내 생각대로 대하지 말고 작물이 원하는 방식으로 대하라. 그래서 토양의 힘, 토양에 이제 힘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탄소순환농법 이렇게 하고요. 가지가 또 튼튼하게 뻗어나가기 위해서 칭찬과 격려로 이렇게 자유롭게 가지치기를 안 한대요. 그리고 깊고 넓게 이제 뿌리 내리라고 뿌리의 힘을 키운답니다. 이런 걸 잘 아는 분이죠. 요걸 봤을 때 제가 우리 애터미에도 참 적용됐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한번 말을 한번 좀 지어봤는데요.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애터미를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네트워크가 성장하는 방식, 즉 시스템으로 하라. 딱 이 말이더라고요. 그리고 애터미 성공의 길을 잘 아는 스폰서의 애정어린 후원과 지원을 잘 받아야 된다. 딱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어떤 그 방식을 알고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분한테서 꾸준히 이렇게 되는 방향으로 이제 양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께서도 이제 책을 받아보셨겠지만 가이드북은 이제 세븐코어를 실천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세븐코어가 이제 성공 습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습관을 붙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습관을 우리가 보통 습관이라 그러면은 보통 이제 운동을 예로 들면은 운동하는 습관이 안 돼 있는 분은 운동 한번 하기가 너무 귀찮고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체육관에 가서 뭐 이렇게 한번 하는 것도 정말 일인데 이게 이제 억지로지만 어떻게 좀 이렇게 습관이 돼가지고 좀 역기도 들고 거기 가서 뭐 런닝머신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은 보면 매일매일 가서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내가 이제 좀 빼먹는 어떤 그 시간이 되면은 막 근육이 막 근질근질하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내 몸이 이미 습관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내가 지금 운동해야 되는 시간인데 나 지금 안 하고 있네 하는 것을 몸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애터미도 어떻게 보면은 하기 싫은 일들이에요. 하기 싫은 일을 내가 지금 했을 때 하기 싫은 일을 해야만 일반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해야만 성공자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기 싫은 일을 하는데 하기 싫은 일이 정말 불가능한 일들을 하느냐? 그러면 성공을 못 하겠죠. 근데 하기 싫은 일인데 운동처럼 습관을 붙이면 참 잘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습관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성공의 방향대로. 그 1번이 제품 회원과 미팅 참석이죠. 그러니까 이 1번과 2번이 안 돼 있는 분들 중에서 애터미 사업을 1년, 2년, 3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 많은데 성공하는 분을 제가 못 봤어요. 그분이 어느 정도 좀 돈을 벌었다. 만약에 이렇게 별로 하지도 않는데 돈을 벌었다. 분명히 스폰서의 어떤 지원이 있었고요. 파트너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노력이 별로 없었어도 애터미가 바이너리 방식이다 보니까 어떻게 스폰서님 잘 만나고 파트너분들 잘 만나가지고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큰 성공을 할 수가 없고요. 지속이 안 돼요. 예,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1번, 2번에 대한 부분이 이제 철저하게 돼 있어야만 이게 이제 100일 동안 집중 트레이닝이 좀 돼야 된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애터미 하셨던 분들이 이 1번, 2번이 제대로 트레이닝 되기 전에 누구 한번 명단 적어봐, 누구 좀 소개시켜줘, 누구 한번 데리고 와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비자 만들고 사업 설명하고 후원하는 이 3, 4, 5번을 먼저 섣불리 했다가 나중에 힘들어지는 경우 심적인 어떤 이런 트레이닝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상처받고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이 되는 그런 어떤 경우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어떤 성공자를 키우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순서를 제가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세븐코어대로 하다 보면 우리 사장님들께서 이제 어떤 성공의 길을 가게 되는데 이걸 하지 않을 때 특히 제품 애용과 제품 감동이 없을 때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해요. 만날 사람이 없대요. 예. 두렵고 그리고 만나서 무슨 이야기 해야 됩니까? 이렇게 자꾸 물어본다는 거죠. 그리고 자꾸 내가 친구한테 갔는데 내가 좀 자꾸 제품 파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조금 마음이 좀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친구들 만나고 했는데 뭐 자기가 느끼기에 나를 자꾸 애터미 한다고 사람들이 피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호소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노력은 했는데 소비자가 별로 없다는 거죠. 소비자가 별로 없대요. 그리고 회원가입은 많이 시켰는데 매출이 아니라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만날 사람 없고 만나서 뭐 할 이야기도 없고 뭐 이렇게 그리고 회원가입을 많이 시켰는데 매출 안 해. 이렇게 되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애터미 되는 거 맞아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제품 애용과 제품 감동이 없는 분이 어떤 애터미 사업을 진행을 할 때 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거 뭐냐면 메마른 땅에 야 농사 좀 지어봐 하는 게 메마른 땅이 뭐예요? 이 제품 감동과 애용이 돼가지고 메마른 땅이 아니고 풍요로운 땅에 농사 지어야 되는데 메말라요. 이 감동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농사 지어봤자 안 되죠. 당연히 전쟁터에 나갔는데 빈총이에요. 빈총. 예, 총알이 없네요. 예, 뭔가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 군인인데 방패하고 갑옷이 없이 맨 땅에 헤딩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냥 죽음이겠죠. 전쟁터 나가면. 이런 꼴로 우리 파트너를 아니면 내가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요게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제품을 내가 제품에 대해서 인생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한번 쭉 생각해 보니까 이거 외에도 많은데요. 하나하나 다 사연들이 있어요. 이게 해모임 같은 경우는 저희 아내가 이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고요. 갑상선암 수술 이후에 이걸 6개 이상씩 이렇게 먹다 보니까 정말 너무 좋아졌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비염이 평생 비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비염 치료도 받아보고 클리닉도 뭐 백몇십만 원짜리 받아보고 또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아들도 이 비염을 물려받아 가지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비염 수술을 해야 되나 뭐 어쩌나 뭐 그리고 비염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이제 못 감기거든요. 입을 벌리고 자니까. 그리고 휴지를 달고 살아야 돼.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제가 애터미 하면서 비염이 이게 사라졌어요. 그 원인을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없어졌지?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해모힘 먹은 게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그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해모임 플러스 그리고 유파시자 아시죠? 이 장에 좋은 거, 장이 이제 면역력이 좋다는 거죠. 제가 이제 과민성 대장 증상이었어요. 그래서 차가운 거 먹거나 아니면 좀 매운 거 먹고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자극적인 거 그리고 기름진 음식, 뭐 돼지고기 이런 거 먹으면 바로 그냥 설사 아니면 하루에 뭐 몇 번씩 화장실 가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비염이 알고 보니까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비염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게 비염이 이렇게 사라진 이유가 뭘까 봤더니 유파시차를 계속 꾸준히 이렇게 둘둘둘 차전자피 하나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계속 먹거든요. 식후에. 그렇게 먹으니까 장 건강이 좋아졌죠. 그리고 해모임을 통해서 이제 면역력이 올라가니까 염증이잖아요. 비염이잖아요. 그러니까 염증이 안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제가 고혈압 약을 한 7년 정도 먹었었거든요. 근데 애터미를 하면서 해모임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저희 아내도 먹고 이제 저도 많이 먹고 했는데 해모임을 많이 먹다 보니까 어, 어느 날 제가 이제 정기 검진을 가요. 당뇨,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그리고 고중성지방, 그리고 불면증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있었는데 어, 혈압이 정상이더라고요. 혈압이 어느 날 이렇게 제가 정기 검진을 갔는데 정상일 리가 없는데, 왜냐면 7년 동안 내가, 6년, 7년 동안 내가 혈압약을 먹었거든요. 그러면서 혈압을 떨어뜨리기 위해 가지고, 정말 오만 걸 다 했어요. 체중도 빼보고, 식단도 관리해보고, 뭐 이렇게 운동도 해보고 했는데, 안 돼요. 그 혈압이 계속 높아요. 근데, 어, 애터미를 시작하고 한 2달? 왜냐면 2달 정도 후에 이제, 제가 이제 3개월 만에 이제 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남았을 때 애터미를 시작해서 갔는데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약은 받아왔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약을 안 먹었던 적이 없으니까. 그 약은 받아와서 먹었는데 3개월 뒤에 또 가니까 또 정상이에요. 제가 지금 애터미 한 지 8년인데요. 혈압약 안 줍니다. 네. 달라 그래도 안 줘요. 왜? 정상이니까. 그죠? 이런 어떤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효과를 보니까 어때요? 막 주변 사람들한테 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변비 있는 사람들, 제가 유파시자, 저는 이제 과민성 대장 증상이고 와이프는 변비가 있었는데 이 유파시자 통해서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장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만나면 혹시 변비 없어요? 장 문제 없어요? 뭐 비염 없어요? 두드러기 안 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누구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막 입이 건질건질해요. 야, 진짜로. 지금도. 그리고 누가 이렇게, 요즘 막 속도 안 좋고 막 그러면요. 바로 이야기, 야, 유파시차 꼭 드세요. 이거 우리가 먹고 이렇게 효과 봤다고. 그리고 갑상선이 안 좋은 분이 있어요? 그럼 막 피곤하대? 막 피곤해요? 그러면 무조건 해모임 드시라고. 해모임. 한 개, 두 개 효과 없습니다. 4개 이상씩. 예, 그렇게 드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이러니까 그 소비자들한테 어떤 사람한테 제가 물건을 팔아본 적이 없어요. 예, 팔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이걸 왜 팝니까? 말만 하면 되는데. 내가 전달만 하면은 정보 전달을 열정적으로 하니까 그냥 팔려 나가는데요. 알아서 사던데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락티움. 제가 불면증이 있었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불면증 10년 동안 불면증이었어요. 근데 제가 애터미 하면서 불면증이 많이 사라졌었는데 그래도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뭐 어쩔 수 없어요. 불면증 조금 막 새벽 한 3시, 4시까지 이렇게 꼴딱 밤을 새야 돼. 근데 락티움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내가 자고 싶을 때 가요. 12시에 자고 싶다? 그럼 11시에 먹어요. 락티움을 2개. 그리고 11시에 자고 싶다? 그럼 10시에 먹으면 됩니다. 새벽 1시에 자고 싶다? 그럼 12시에 먹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고 일어나는데 굉장히 개운해요. 그러니까 제가 잠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없게 되는 그런 어떤 부분이 락티움을 통해서 굉장히 효과를 받고, 제가 그런 효과를 보다 보니까 부모님들한테, 저는 부모님들이 새벽에 깨는 줄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새벽에 깨신다는 거예요. 뭐 잠이 안 오는데. 그러니까 일찍 주무시는데 일찍 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벽에 뭐 정말 할 일도 없고 막 그렇게 좀 TV 그냥 켜놓고 이렇게 있는데 좀 힘들죠. 그래서 그 락티움을 이렇게 권해드려 가지고 드시라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까지 한 6시까지 이렇게 6시쯤에 깨시니까 6시 정도까지 그냥 푹 잤다는 거죠. 그러더니 뭐 락티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예, 락티움은 무조건 있어야 돼. 저희 집에. 저희 그 시골집에. 그러니까 락티움에 대해서 이걸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 분들한테. 혹시 수면제 드세요? 혹시 잠 안 오세요? 불면증 없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니즈가 있는 분들 분명히 걸리거든요. 치약, 칫솔. 제가 잇몸에 칫솔만 딱 대면 피가 확 이렇게 나는, 진짜 잇몸이 안 좋고 치과에 가서 입만 벌리면 돈 몇십만씩 나가는, 그리고 조기 임플란트 하셔야 되겠는데요,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근데 이 칫솔 치약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치간 브러쉬 꼭 쓰십시오. 치간 브러쉬를 쓰시면요 임플란트 안 하셔도 돼요. 솔직히 제가 이 치간 브러쉬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기는 했었지만 굉장히 귀찮았거든요. 이거 왜 하냐 그랬는데, 잇몸 사이사이에 낀 그런 어떤 음식 찌꺼기들이 내가 칫솔질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건 안 빠져요. 이거를 치간 브러쉬로 이렇게 뽑아내면서 칫솔 치약을 우리 애터미 치약을 같이 하고 자기 전에 그린 프로폴리스 스프레이를 딱 이렇게 하니까 다음날 아침에 입에서 냄새가 굉장히 덜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목 건강에도 굉장히 좋고,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이제 이겨낸 가장 1등 공신이 뭐냐면, 저는 요 칫솔 치약 치간 브러쉬 그린 프로폴리스 스프레이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린 프로폴리스 스프레이는 우리처럼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은 무조건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마스크 많이 끼시고.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뿐만이 아니고 뭐 보험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어떤 영업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입에 냄새가 나시는 분들이 이걸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본인 입에서 냄새가 안 난다든지 아니면 덜 한다든지, 다음날 아침에 좀 이렇게 잇몸 뭐 입에서 냄새가 안 난다든지 아니면 잇몸에 피나는 부분이 멈출 수 있다든지,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돈 엄청 썼습니다. 예, 진짜 돈 엄청 썼다니까요. 막 신경치료도 하고 돈 엄청, 치과 가기 제일 힘들잖아요. 제일 싫잖아요. 너무 아프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제 그런 데서 이제 해방됐다 이거죠. 여러분 칫솔 치약 하찮게 보지 마시고 치간 브러쉬 꼭 쓰시고요. 그린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이거는 필수품 여러분들. 그리고 저 같은 경우가 오후 3시, 4시 정도 되면은 살짝 한 30분 자야 돼요. 너무 좀 피곤해. 막 이게 한 번도 좀 안 자본 적이 없어요. 너무 피곤해요.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밀크시슬이 나오고 난 이후부터는 그런 일이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낮잠을 자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홍경천 밀크시슬 하루에 4개 먹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밀크시슬 자체가 흡수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자기 몸 상태에 따라서 2개는 기본인데 조금 피곤하다 그러면 2개 정도 더 드시고요. 혹시 술을 드셨다, 우리 남자분들 술을 드셨다 그러면은 술 드시기 전에 드시면 안 되고요. 술 드신 이후에 간 해독을 위해서 한 3개 정도 탁 털어 넣으세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숙취 해소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간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밀크시슬은 진짜 필수품입니다. 필수품. RTG 오메가3, 저처럼 고지혈, 당뇨 이게 있는 분들은 필수품이죠. RTG 오메가3를 여러분들 우리가 논문을 보면요,
일반 사람들은 RTG 오메가3 하루에 하루에 여기 2개 먹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혈관 질환 있는 분들 있죠. 중성지방이 조금 높아요. 콜레스테롤이 좀 있네요. 이런 분들은요, 2개 가지고는 안 돼요. 문헌에, 그 논문에 보면요, 3g을 먹게 돼 있거든요. 3g. 그런데 RTG 오메가3가 2개에 600mg입니다. 그 EPA, DHA가 들어있는. 그럼 한 알에 몇 개 들어있어요? 300mg 들어있어요. 그럼 3g을 먹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알을 드시는 거예요. 열알. 치료 목적으로는, 여러분들. 치료 목적으로는 10개를 드시는 건데, 저는 6개에서 8개 정도 먹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 몸에 맞게끔 그렇게 드시라는 거고요. 소팔메토, 전립선 건강과 또 밤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빈용, 그죠? 화장실 막 자주 들락날락 하는 거 있죠.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소팔메토 먹고 나서 이제 이런 게 많이 사라졌고요. 밤에 화장실 간다고 깨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왜냐면 화장실 간다고 깨가지고 깨면 새벽 1시, 2시예요. 그럼 그때부터 잠이 안 와. 미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화장실에 가는 요 부분이죠. 빈뇨나 야간뇨, 요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되고요. 특히 여성분들도 소팔메토 굉장히 효과 많이 봅니다. 예전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애터미 제품 중에 제일 효과 보신 분들, 남자분들은 해모힘,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성분들이 소팔메토였어요. 1위가. 진짜 여성분들이 소팔메토 드시고요. 굉장히 효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빈뇨라든지 야간뇨 요런데. 그리고 어르신들 보면 이제 화장실에 갔는데 굉장히 오래 막 이게 오줌을 누고 소변을 누고 싶은데 굉장히 오래 있다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전립선 비대가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때도 병원에서 처방을 해줍니다. 소팔메토 드시라고. 예. 그러니까 애터미 거 드시면 됩니다. 이너 콜라겐. 제가 애터미 이제 앱솔루트 화장품 발라가지고도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너 콜라겐 나온 이후부터 해서 피부가 왜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반짝반짝거려요? 어떻게 그렇게 주름이 없어요? 한 5년은 젊어 보이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네. 왜 그럴까? 내가 바르는 건 똑같은데 그랬는데 가만 보니까 이너 콜라겐을 저는 하루에 2개 먹거든요. 왜 그러냐면 맛이 좋아가지고 복숭아 맛. 그래서 아침에 하나 먹고 오후에 하나 먹고 이렇게 2개를 먹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젊어지고 싶으시면요. 화장품 급태 바르는 것도 좋고요. 건강기능식품 드시는 것도 좋은데 여기서 콜라겐 꼭 드셔보세요. 피부 건강에 진짜 좋고요. 왜냐하면 피부를 채워주는 게 콜라겐이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콜라겐이 줄어들기 때문에 콜라겐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콜라겐을 계속 보충을 해주면 반짝반짝해지고 주름이 개선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께서 꼭 이너 콜라겐을 하루에 1개 내지 2개는 꼭 드십시오. 스마트 메모리요. 제가 이제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었고 이제 그랬는데 이게 이제 나이가 한 50 정도 넘어가니까요. 진짜 차를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주차장은 어디에 뒀더라?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그리고 현관 비밀번호도 한 번씩 몇 번이었지 진짜 기억도 안 나고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해결 방법이 없죠. 기억력이니까. 근데 스마트 메모리업이 나오고 난 이후부터 제가 이걸 6개 먹어요. 2개 먹으라고 되어 있죠. 1개 내지 2개 이렇게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6개 먹거든요. 그렇게 먹으니까 제가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차가 어디 있더라 해가지고 헷갈린 적이 없어요. 진짜 이거 나오고 난 이후부터. 그만큼 저는 단기 기억에서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고요. 앰플, 그리고 샴푸, 앰플은, 이 남성분들, 여기저기 막 이거, 우리 육종 다 바르기 힘들다는 분들 있어요. 앰플 꼭 바르십시오. 네. 이게 정말 디에이징 시키는데 최고고요. 그리고 또 주름이 좀 많이 있으신 분들은요, 우리, 그 주름 개선하는 아이 컴플렉스 있죠? 그걸 꼭 바르세요. 그러면 굉장히 젊어 보입니다. 그리고 샴푸하고 생모단수는 제가 진짜 아무리 이너 콜라겐이나 뭐 이런 걸 먹어가지고 젊어진다 해도요. 머리가 이렇게 벗겨지면요.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거든요. 근데 그걸 지켜줄 수 있게끔 이 머리 빠지는 걸 지켜줄 수 있게끔 한 게 우리 앱솔루트 샴푸하고 생모단수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좀 가렵고 이게 비듬도 있었는데 그게 싹 해결이 됐어요. 제가 예전에 7만 원, 8만 원짜리 독일제 썼거든요.
근데 이 샴푸하고 생모단수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어요. 자, 나머지 부분들도 우리 사장님들 뭐 다 좋아하시는 제품들인데 이렇게 자기만의 히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이 제품에는 이런 히스토리, 저 제품은 이런 히스토리, 이런 게 있어가지고 꼭 우리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야, 이거 꼭 좀 알려줘야 되는데 이런 증상일 때 빨리 알려줘야 되는데 그리고 뭐 우리가 담요 있으신 분들은 칠곡밥 이번에 나왔잖아요. 꼭 권해주십시오. 흰밥 먹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꼭 칠곡밥 권해주셔야 우리 당뇨 앓으시는 분들이 당뇨하고 고혈압하고 있으신 분들이 당뇨 고혈압은 이제 사촌이거든요. 당뇨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흰밥 드시면 안 됩니다. 흰밥 드시지 마시고 꼭 칠곡밥으로 바꾸셔가지고 나중에 투석 안 하게끔 꼭 알려드리세요. 이런 거. 자, 이거 뭐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오늘 밤새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특기가, 저는 이제 건강 컨설팅 전문가죠. 우리 사장님들께서 다 우리 백 총장님한테 배우시면요. 건강 컨설팅 전문가 되고요. 도자기 피부 전문가도 될 수가 있죠. 그죠? 두피 케어 전문가가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본인의 특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내가 관리하는 직급 상관없어요. 직급 상관없이 내가 팀장이든 국장이든 아니면 본부장이든 간에 3개월 동안에 30명 이상의 소비자는 내가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계속 관리를 해야 돼요. 저희는 8년 동안 관리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소비자분들을 구축을 해가지고 계속 모시고 이렇게 관리해 가면서 가시면은 직급 가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무슨 전문가인가 이거를 한번 체킹을 해 보시고요. 전문가가 내가 아니었네? 그러시면요. 정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거두고 싶은 만큼 씨를 뿌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알려드리시면요. 지금 벽시 하나는 정말 하찮아요. 근데 우리가 이 벽시 한 알에 100알이 나온답니다. 100개의 벽시가 나온답니다. 100배의 매출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한 사람을 통해서 250명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그 미래를 보시는 거죠. 우리가 왜 씨를 뿌리겠습니까? 이 정도의 매출을 예상을 하고 이걸 꿈꾸기 때문에 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뿌려야 됩니다. 농부가 씨를 자기가 거두고 싶은 만큼 뿌리는데 우리가 월 1,000만 원, 월 2,000만 원, 월 5천만 원까지 버시려고 그러면은 그만큼 뿌려야 된다는 거죠. 그걸 뿌리지도 않고 내가 어떤 열매를 꿈꾼다 그러면 그거는 안 되겠죠. 자, 목표 없이 배회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에베레스트 정상에 서는 사람 없죠. 동네 뒷산에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애터미 하면서 목표 없이 달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목표라는 게 어떤 다른 목표도 있지만요. 우리가 세미나 초대에 대한 목표도 있으셔야 됩니다. 직급에 대한 목표도 있으셔야 되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금요일 날 석세스 아카데미가 있잖아요. 이 석세스 아카데미는 석세스 아카데미가 있는 주에 초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석세스 아카데미가 있는 그 전 달부터 다음 달 석세스를 계속 초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스폰서분들은 내 파트너의 파트너, 내 파트너가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파트너가 없이 오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파트너가 생길 수 있게끔 파트너 초대를 해주셔야 됩니다. 같이 여러분들. 거기에 여러분들의 목숨을 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석세스 아카데미에 오는 숫자, 이 숫자가 여러분들의 네트워크의 성장을 표시하는 그런 바로메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세스 아카데미에 다시 한번 목숨을 거는데 내 파트너는 이미 있는 분은 파트너의 파트너를 초대해 주시는데 목숨을 거시라는 거죠. 애터미 성장 목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7직급만 생각하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이제 핀도 우리 그 클럽도 생각하시고 해가지고 후원 수당과 같이 3대 30, 7대 70, 150대 150 이런 목표도 하시면서 한 7, 8계단을 제가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계단이 아니고 에스컬레이터예요. 에스컬레이터인데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인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면 어떻게 돼요? 조금만 멈추면 뒤로 쭉 밀려버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에스컬레이터를 계속 올라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올라가실 때 여러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를 수도 있겠지만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할 수도 있는데 4번에서 2번은 가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5번에서 3번은 가지 마시고. 아시겠죠? 2계단 밑으로는 가지 마세요. 요 기준으로 봤을 때. 1계단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요. 2계단 밑으로 내려가는 자존심상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2계단 밑으로는 절대 안 내려간다 생각하시고 위아래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패턴을 정해서 올라가시면요.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수입을 계속 받아가실 수 있는 시스템 소득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모두가 성공하는 길이 직급 도전입니다. 직급 도전을 하는 게 모두가 성공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직급 도전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윈노즈가 있는데 윈노즈가 뭐냐면은 스폰서나 파트너 중에서 한쪽은 직급을 막 갈라 그래요. 막 그 윗단계로 갈라 그래. 근데 다른 한쪽이 열정이 없거나 무관심해요. 그 왜, 야, 좀 돼서 가, 천천히 가, 뭐 이런 식으로 스폰서가 그런 이야기하면 힘이 쫙 빠지고요. 파트너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답답합니다. 조직의 활력이 떨어지고 큰 직급 성취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위아래 이게 보조가 잘 안 맞아요. 이게 보조가 잘 맞아야, 이게 합이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맞는 거죠. 이게 잘 안 맞다 보면요. 자꾸 이게 뭐가 안 맞아요. 그러면요. 로즈가 돼요. 왜냐면은, 너 죽고 나 죽자예요. 그래. 너 잘 되는 거 나 못 보겠다. 이렇게 되면서 갈등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등, 이제, 돼가지고, 이게 윈노즈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서로,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 한 길만 가셔야 돼요. 윈윈. 예. 어떤 분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여기서 판매사 가면은 스폰서님 팀장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철없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팀장 가니까 스폰서님이 국장 가네. 그러니까 뭐 좀 더 뭐 포인트 더 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스폰서님이 돈 더 많이 가져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요. 스폰서 사업 대신해주고 있는 분이에요. 마인드 자체가. 자기 사업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스폰서분이 내 사업을 도와주는 겁니다. 좌우를 우리가 바이너리 구조이기 때문에 좌측에 스폰서분의 인맥도 있고요. 내 인맥도 있고요. 스폰서가 포인트도 넣어주죠. 근데 그게 내 거라고요. 스폰서 게 아니고 내 겁니다. 내 건데 스폰서가 도와주는 건데 자, 스폰서가 직급을 갈 때 내가 도와가지고 스폰서님 국장 가는데 내가 도와줄게 이게 아니고요. 내 직급을 내가 설정을 했는데 가급적이면 스폰서와 같이 갔을 때 시너지가 일어나니까 윈윈을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념이 다른 거예요. 스폰서가 하도 얼마나 답답하면은 물어보겠냐고요. 사장님 2월 하반기에 팀장 가실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여러분 직급은 누가 가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설정하고 가야죠. 본인이 2월 하반기에는 뭘 할 거고 3월 상해는 뭘 할 거고 3월 하에는 뭘 할 거고 이 계획이 없나요? 그 계획이 없으니까 스폰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석세스 아카데미 갈 생각이 없으니까 스폰서 그 위에 스폰서가 석세스 아카데미 가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죠? 계속 오고 그죠? 이분이 예를 들어서 언제 석세스 아카데미 간다는 거 다 알고 공표를 해놨으면요 안 물어보죠. 당연히 오는데 뭐 여러분들께서 스폰서님 제가 2월 하반기에는요 제가 팀장 할 거고 저 판매사 할 거고 3월 상반기에는 제가 팀장 도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렇게 뭐 좀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런 소통이 안 되니까요.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윈노즈가 되는 거예요. 윈노즈. 여러분 이거 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이런 구조로 내가 지금 직급 도전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직급 도전이 아니고요. 멱살 끌려가지고 이게 억지로 가는 거예요. 나는 가기 싫은데 스폰서님이 가래. 그 남의 사업 대신하는 거라니까요. 그거는 여러분 큰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사업이라고 생각 안 되는데 자기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게를 열었는데 이거 내 가게 아니야. 돈은 투자했는데
내 가게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가게가 잘 되겠냐고요, 여러분. 윈윈으로 생각하세요. 스폰서도 윈이고 나도 윈인 걸 찾아가지고 같이 직급 도전을 하셔야 조직가 성장이 되고 안정적인 소득이 되고 각자 자기의 몫을 하는 거죠. 이래야 지속적인 시스템 소득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시고요. 내가 직급 도전에서 밀려있다 그러시면 빨리 따라 붙으세요. 빨리 스폰서의 코어가 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직급 도전 원칙이 있죠. 본인의 선택으로 도전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망을 안 하게 되겠죠. 정기적으로 직급 도전하세요. 한 달에 한 번 팀장 가고, 그 하반기에는 예를 들어 판매사 가고, 팀장 가고, 판매사 가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한 달 반 만에 팀장 한 번 가고, 그 다음에 판매사 가고, 팀장 가고, 이런 식으로. 이 패턴을 정해 놓으시라고. 그래야만 스폰서하고도 맞고요. 파트너가 따라 붙을 수가 있어요. 언제 나도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야 되겠구나. 한 달 반 만에 한 번씩 가야 돼. 이렇게 정기적인 어떤 직급 도전이 돼야만 패턴이 생긴다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힘을 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딱 거기에 맞춰가지고 엉뚱하게 막 어떤 분은 나는 막 한 달에 가기로 한 달에 한 번씩 팀장 가기로 했는데 어떤 분은 한 달 반 만에 막 판매사 가버려가지고 내가 팀장 갈 때 갈 사람이 없는 그런 어떤 위아래가 안 맞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세 번째는 스폰서하고 함께하는 도전이면 여러분 뭐라도 떨어집니다. 예? 뭐라도 콩고물이라도 떨어져요. 예? 그냥 혼자 외롭게 하고 싶으시면 그냥 혼자 하시면 돼. 자, 스폰서 도움 없이도 내가 팀장 갈 수 있고 내 목표가 팀장이다. 그러면 팀장 갈 수 있고 스폰서 도움 없어도 갈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예? 스폰서 도움 없이 그냥 내가 나하고 스폰서하고 평상시에 열심히 했는데 막 팀장 가. 그럼 그게 제일 좋죠. 뭐 어떤 포인트 도움이나 이런 게 없이 그렇게 될 때까지는 스폰서님하고 같이 함께 도전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도전 후에 밀착 후속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자, 애터미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입니다. 위에 거 아무리 잘해도 요거 복제 금지하는 거를 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 포도주를 세계 최고가의 포도주를 팔았는데 얼마냐면은 7,900만 원짜리인가 그렇대요. 한 병에 7,900만 원. 근데 그 한 병이 한 5잔 정도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한 잔에 1,60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1,500, 1,600. 자, 그걸 여러분들 땄어요. 예? 여러분들 무슨 선물을 받았어. 따가지고 한 잔 탁 따랐는데 그걸 한 잔 딱 마시려고 했는데 누가 와가지고 잠깐만요 하면서 똥물을 예? 똥물을 한 모금 딱 한 방울을 그 1,600만 원짜리 포도주에 딱 한 방울만 딱 떨어뜨렸어요. 한 방울만 떨어뜨렸어요 하면서 자 드세요 하면은 여러분들 드시겠어요? 그게 1,600만 원짜리 가치가 있어요? 없죠. 왜? 그 똥물 하나 때문에 한 방울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리 내가 애터미에서 세븐코어 잘해야 될 거 정말 그거 잘하는 달인이고 있잖아요. 그게 전문가고 해도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 하나만 잘못하면요. 그냥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그 원리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말과 행동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걸 갈고 닦아야 돼요. 차라리 말하지 말고 차라리 어떤 행동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는 것도 좋아요. 정말 내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뭐 하면 안 돼요? 비난, 비방, 불평. 비난, 비방을 떠나가지고 이거 더 위에 모함까지 하는 분도 있어요. 스폰서 모함하고 파트너 모함하고 없는 일 지어내고 소설 쓰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본인 사업 망치고요. 복구도 안 돼요. 여러분. 이 비비브를 하시는 분은 여러분 암덩어리 암덩어리. 두 번째 섭섭병 걸리고 잠수병 걸려가지고 뭐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요. 본인도 몰라.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섭섭한 거 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섭섭한 티를 내가지고 삐졌는데 갑자기 풀면 안 되니까 계속 삐져 있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비즈니스 하려고 모인 건데 그냥 예전에 우리가 그냥 친구들하고 뭐 아니면 가족들하고 이렇게 했던 그런 행동들을 계속 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과거에 또 잘 따지는 거. 옛날에 어쨌잖아요. 스폰서님이 이랬잖아요. 저 말 했잖아요. 생각도 안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이렇게 달고 살아요. 불쌍합니다. 세 번째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함과 소중함을 보여요. 스폰서분이 어떻게 보면은 스폰서가 내 때문에 돈 벌고 있지 이런 식으로 종업원 마인드죠. 그죠? 이거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스폰서분이 내 사업을 도와주는 분이에요. 여러분 도와주는 분하고 싸우면은 누구 손해겠어요? 이거 번지수가 한참 잘못 아군 적군을 모르는 분이 진짜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를 도와주는 스폰서가 싸워요. 막 비비불 하고 스폰서를 비비불 하고 스폰서한테 섭섭병 걸리고 막 잠수 타고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내 사업 나 애터미에서 돈 벌기 싫어요 하는 거랑 똑같아요. 네 번에 뭡니까? 네 번째 입터미 입으로 하는 거 행동은 안 하고 팔짱 딱 끼고 있으면서 파트너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은 하고 돼지클럽 말 안 해도 되겠죠. 본인 입속은 다 챙기면서 엄청 생색내고 원격 조정하고 그죠? 파트너에 다 떠나고 사업 실패합니다. 안 돼요. 여기 1, 2, 3, 4번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시는 분은 안 돼요. 여러분. 애터미가 아무리 큰 돈을 버는 수단이라 할지라도요. 1600만 원짜리 와인에 똥물 하나 탁탁탁 떨어뜨리는 거와 똑같아요. 못 먹습니다. 가치가 없어요. 안 된다니까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단 한 번의 신뢰 있는 행동과 말도 하시면 안 돼요. 리더는 똑같아야 돼요. 뭐가 똑같아야 됩니까? 앞모습과 뒷모습이 똑같아야 되고요. 앞말과 뒷말이 똑같아야 되고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좋은 모습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설설설설 내 본 모습이 나타나요. 내 가면을 벗는 날. 그게 한 달 뒤에 벗을 수도 있고 석 달 뒤에 벗을 수도 있고요. 1년 뒤에 벗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시지 마세요. 애터미 모습으로 변화를 하십시오. 처음 모습대로. 처음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게 힘들죠. 그러니까 리더죠. 그렇게 갈고 닦는 겁니다. 애터미 모습에 맞게끔 갈고 닦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분은 딱 한 개, 자기가 팀장 가고 나서 가면 벗는 사람, 리더스 가고 나서 가면 벗는 사람, 그죠? 아니면 판매사 가고 나서 가면 벗는 사람이 딱 나온다는. 그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리더는 결정적인 순간에 뭘 생각합니까? 누구 이익? 자기 이익?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이 실수하는 거죠. 파트너 이익을 먼저 챙기시라고. 여러분 자기 이익 챙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파트너 이익을 생각하면 여러분의 이익이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이 원리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도덕현 씨처럼 희성농장의 농장주처럼 파트너 이익을 챙기면 이게 내 이익이 자동적으로 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파트너 이익을 챙겨주는 거예요. 회장님처럼 현명하게. 전구동보라는 말 아시죠? 이거 우리 애터미 모토잖아요. 이걸 회장님께서 빌립보서 성경에 있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이걸 토대로 만드셨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다 그랬어요. 한 마음을. 이거 정말 중요하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스폰서를 낮게 여기고 파트너를 낮게 여기고 그리고 또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이게 전구동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 후원을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전구동보의 마음으로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바라보다 보면요. 우리 윤현성 대표님께서 본인 승급식 때 이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제가 세미나장에서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이겁니다. 생활비 아끼고요. 건강 좋아지고 저희한테 해당되는 것들이죠. 여러분들한테도 해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비 아끼고 건강 좋아지고 피부 좋아지고 돈의 자유, 시간의 자유, 가문을 부흥시키고 사회공헌 할 수 있는 애터미를 지금 만났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만난 게 은혜요.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진짜 들더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애터미 사업을 인내하시면서 하다 보면 중간에 주변에 반대도 있고요. 그거 왜 하냐 다단계 모르는 사람들이 엄한 소리 할 수도 있어요.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친한 친구가 너 뭐 망했냐 뭐 이런 소리 하면 자존심도 상해요. 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다가 돈 문제 때문에 조금 좀 걱정이 될 때도 있고 그죠?
이럴 때 여러분, 여러분들의 꿈과 간절함의 크기가 작으면요, 여기에 딱 갇혀버려요. 여기서. 요거 때문에 더 못 나아가. 근데 여러분의 꿈과 간절함의 크기가 크면요,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아스팔트처럼 슥슥 지나가 버린다고요. 여러분은 애터미 사업 왜 하세요? 이 간절함의 크기가 어느 정도세요?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애터미 사업을 못할 핑계 많습니다. 누구나 환경적으로 돈이 없어요, 차가 없어요,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적어요, 말을 잘 못해요, 팔아본 적이 없어요. 그죠? 뭐 애가 있어요, 남편이 반대요. 여러 가지 핑계 있을 수 있어요. 이유가 하지 못할 이유. 근데 여러분들 해야 할 이유 한 가지 찾는 사업이거든요. 이 한 가지를 찾는다는 게 힘들 수도 있는데요.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든 성공하는 분들의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채널 애터미 가면요, 성공 스토리들이 8분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걸 다 들어보고 시작을 했어요. 150편. 지금은 대비가 돼가지고 더 많이 줄었어요. 예전 성공자분들부터 지금까지 일단 다 들어보고 시작해요. 왜?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나 봤더니 처음부터 있잖아요. 딱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석세스 아카데미 거절했어요. 안 한다고. 예. 왜? 그 이유는 다양해요. 딱 이유도 제가 딱 보니까 5가지. 그 다단계라서 거절하는 사람, 그죠? 그리고 그 물건 팔아야 되는 거잖아. 나 물건 못 팔아. 그런 사람이 있고요. 야, 그거 했는데 돈 못 벌던데? 돈 버는 사람 없던데? 다단계? 그죠? 그리고 바빠요, 바빠. 나 지금 너무 바빠. 어? 지금 이 진짜 바빠. 그런 사람. 마지막 뭔지 아세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만족이야.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뭔 다단계야. 이런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1, 2, 3, 4를 하는데 만족하는 사람들 있죠? 현재 만족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진짜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도요, 석세스 아카데미 초대하니까 다 초대돼가지고 성공을 했더라고요. 성공자들이 다 거절했던 사람들. 석세스 아카데미 언제까지 초대하는 겁니까? 석세스 아카데미 당일날까지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일날 거절받았습니까? 당일날 온다 그랬는데, 뭐 핑계 대고 안 오는 것 같아. 그러면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 달 3월 17일도 있다 하면서 꼭 도장 찍어 놓으셔요. 그때는 꼭 올 거지? 하셔야 돼요. 그래, 뭐 바쁜 일이, 시어머니 오셨어? 뭐 어쩔 수 없지? 끊지 마세요. 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손 놓는 거라니까요. 절대 손 놓지 마시고 3월 17일도 있어. 또 토요일 날 우리 퇴근 애터미도 있어. 이렇게 도장을 탁탁 찍어 놔가지고 미안하게 만드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악착같이 땡겨 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한 명 한 명씩 모아가지고 리더스 클럽 만들고 로얄 클럽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하루하루를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눈을 못 뜰 수도 있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뜬다는 보장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주무세요? 락티움 드시고 이렇게 잘 때 다음날 나 무조건 눈 뜰 거야. 그거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하루에 눈 떴을 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감사한 하루를 우리가 애터미 사업이라는 이런 미래 비즈니스 글로벌 쇼핑 플랫폼, 이 비즈니스, 이게 우리한테 지금 왔어요. 지금. 10년 뒤에 오셨을 수도 있고요. 회장님이 간경하러 그냥 돌아가셨으면요, 애터미 없습니다. 애터미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이런 게 우리한테 지금 왔는데 우리가 그걸 못 알아보고,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몰랐는데 그냥 애터미 모르고 그냥 지나가서 그건 억울할 것도 없어요. 몰랐으니까 어차피 천국 못 가. 그냥 어차피 몰라. 근데 알았는데 있잖아요. 애터미 알았는데 성공을 못 해요. 그건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애터미 사업은 성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공부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책 하나씩 다 쥐고 있잖아요. 2,500원짜리. 예? 그거 진짜 뭔가 종이값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 안에 들어있는 컨텐츠는 여러분들한테 월 2,500을 보장해 줄 수도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걸 잘 활용하셔가지고 우리 또 백 총장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강남, 오산, 몽골리아 그리고 글로벌 우리 탑센터 전체가 딱 뭉쳐가지고 이 애터미 사업을 2023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표 그 계단에 2계단 정도 8계단 있었잖아요. 그냥 8계단에서 2계단 이상은 무조건 설정하고 가세요. 상반기에 1계단, 하반기에 1계단 이렇게 해서 2계단 해서 뛰어보세요. 되나 안 되나.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총장님.